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위젤라 TV 울산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위젤라 TV 울산 방송이 한 4개월, 5개월 만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그 캘리그라피 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무대뽀입니다. 저는 박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잠깐 서치를 해봤는데 그 직업을 여러 가지 가지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첫 번째 직업이? 제일 첫 번째 직업은 이제 제가 전공이 조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경 기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 여성분도 조경 기사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전공을 그걸 하시고 그쪽으로 계속 일을 하시고. 네, 부산에서 조경 기사로 일하다가 부산의 유명한 삼락공원, 정관 신도시 이런 쪽에서 현장에서 일을 했었죠. 그럼 현장으로 가서 직접 그걸 이제 여자들은 좀 부산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을 잘 안 시켜주고 현장의 공무, 그러니까 서류 관리나 그런 거 설계 변경 한 번씩. 그 현장에 가서 서류 변경을 네, 현장에 가서 근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하신 거세요? 그 일을 제가 졸업하고 한 2007년까지 한 5, 6년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네네. 어떻게? 근데 그만두시게 된 계기는? 그만두게 된 계기는 직장인들이 로망이 있잖아요. 장사를 하고 싶은. 그래서 저도 곧 대학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설된 호프집이었어요. 그래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사장님이랑 이제 호프집 운영하는 걸 다 보게 된 거죠. 뭐 주방 요리라든지. 그래서 나 꼭 한 번은 호프집을 차려야겠다라는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주방 요리하시고 음식 나가고 이런 게 괜찮으셨는가 봐요. 네, 그래서 동생 일 잘 다니는 동생 꼬셔서 동생이랑 같이. 네, 동생은 이제 은행 다니고 있었는데 동생도 이제 그만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그만두고 장사를 하자 해서 다 접고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됐죠. 장사를 하시면서 울산으로 오시게 된. 네, 그렇죠. 보통 부모님들이 반대하시지 않나요? 그 괜찮은 은행원을 왜 이렇게? 다행히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 자식들의 의견을 되게 존중하시는 부모님이시구나. 그러면 울산에 또 이제 저희 친척분들이 좀 많이 사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울산 가는 거는 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호프집은 또 얼마나 하셨어요? 호프집은 제가 2007년도 쯤에 시작을 했나? 결혼을 2007년 됐으니까 한 2006년? 쯤에 해서 하시면서 결혼하신 거예요? 하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 둘째 태어나고 이제 저는 그만뒀죠. 둘째가 2010년생이니까 2011년. 첫애를 키우면서 계속 호프집을 하신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네, 그렇죠. 동생분은 결혼 안 하시고. 네네네. 동생은 홀을 맡았었고 저는 주방을 맡았었거든요. 주방이 괜찮으시던가요? 좀 힘들었죠. 이제 임신했을 땐 진짜 힘들었어요. 또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네,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큰애가 되게 좀 예민하게 태어났던. 밤에 잠 안 자고. 네, 잠 안 자고 엄마가 일하고 이제 새벽 시장 가서 장 보고 그랬으니까 패턴이 완전 바뀐 거죠. 그래서 좀 힘들어서 그렇죠. 네,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뭐 여한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해본 거는 해보고 싶은 걸 하셨으니까. 해보자는 주의였으니까. 그거 말고 또 뭐가 하고 싶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았잖아요. 이제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문화센터로 이제 나갔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럼 문화센터 가서 아이에게 좀 많은 경험을 해주자 하러 갔는데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 서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또 로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강사분이 원장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제가 뭔가 자료를 준비해오거나 아예 놀이교구를 만들어 오는 것도 그냥 안 가져갔었거든요. 한 번 더 코팅도 하고 뭐 덧대가지고 진짜 놀이감을 제대로 창의적으로 그냥 종이 나눠줬는데 이 선생님 뭐지? 이제 선생님도 좀 놀랬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일하실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부산으로 그분이 또 부산이었거든요. 본사가. 그래서 부산으로 또 가셔가지고 베이비들 이제 영재 수업이라는 강사를 하게 됐죠. 문화센터 강좌. 그래도 또 훈련을 하시고. 네, 그렇죠. 교육받고
베이비 영재 수업 많이 들어본 것 같긴 네. 한데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플래시카드 저희 아이 어릴 때 뭐 그 영재 카드 이제 카드 넘기면서 아이들 이제 운에 자극하는 그런 수업들이었는데 요즘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유행이 좀 지나서 많이 안 하시는데 카드 보여주고 이제 그것도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네, 계속 하신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홈플러스나 뭐 이런 이제 문화센터가 잘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도 또 몇 년 해보셨네요. 그렇죠. 후회는 없으시겠다. 네, 그게 벌써 한 세 가지. 그때 생긴 교육관이 이제 아이에게 맞는 직업을 갖자라는 게 제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베이비면 베이비에 맞는 직업을 가지자.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생에 맞는 직업을 가지자. 그러면 교육이랑 내 직업이랑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시너지가 확실히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뭘 하셨을까요? 이제 초등학생을 앞두고 아이에게 좀 책을 좀 읽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좀 사주자 하고 알아보던 찰나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초등책 양대 산맥이 있더라고요. 그 D사랑 D사랑 네. K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교를 해보고 저는 K사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K사로 가서 이제 책을 읽고 보다 보니까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책을 재밌게 읽어주면 하기 싫은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겠다 해서 혹시 책의 종류는 세계 명작? 다 전래동화? 장르는 다 했죠. 다 하셨어요. 네, 그걸 다. 네, 싹 다. 그래서 그 책을 거의 꽤 찾아보다 하다 보니까 근데 회사가 또 영업회사다 보니까 저는 전혀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싫은 게 유니폼 입는 일. 유니폼 입는 일 제일 싫어요. 그리고 영업 제일 싫어했거든요. 난 절대 그 두 가지 일은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 회사가 영업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잘하니까 자연적으로 영업이 자연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판매하는 책을 거죠. 판매하면서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K사의 꽃이라는 이제 지국장이 된 거죠. 지국장까지 하셨어요? 네. 지국장. 하시면 또 끝까지 하시면? 네. 하면 일단 정점 찍고 내려오자 주여 썼나 봐요. 그때도. 그래서. 근데 뭘 하실 때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열과성을 다 하면 아무래도 아이 양육이라든가 가정에 좀 소홀하든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생각보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오히려 저는 그때 일을 했던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이제 둘째가 17개월 때 제가 베이비 영재 수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둘째가 제일 걸리긴 해요. 너무 어릴 땐 지금도 이제 엄마들 만나면 아이들 너무 어릴 때 3살 이전에는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보통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을 그만두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1학년 때부터 혼자 하는 습관을 길러주니까 크니까 너무 편해요. 모든 걸 그냥 알아서 스스로. 그러면 케어를 일일이 해주신 건 아니고 스스로 그냥 전화로만 하고 그냥 이런 거 했어.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면 저부터 씻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모드로 그대로 그냥 앉았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앉아서 오늘 했던 거 한번 체크해주고 아이들. 그러고 나서 애들 체크가 끝나면 이제 옷 벗고 이제 씻고. 애들이 이제. 싫어하지 않나요? 네, 그때 싫어했겠죠. 근데 그래도 잘 따라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춘기 되니까 좀 터지긴 하더라고요. 큰 애가. 네, 폭발을 한번 했었죠. 사춘기에. 네. 사춘기에는 뭐 그거 아니라도 원래 좀 폭발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다른 거는 아니었고 그냥 뭐 자기 뭐 학원 다니는 거 이런 거 너무 힘들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어쨌든 사춘기나 그 베이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책을 접할 때 나이가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중3, 중1. 아직도 그분이 오실 텐데. 네, 근데 안 그래도 어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선생님한테 엄마는 저를 믿고 잘 지시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진짜 핑 돌았어요 어제. 그래서 글도 사춘기에 쓰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표현으로는 엄마는 내 말 못 알아듣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던데 학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시고 또 끝까지 지지해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막 그 거울처럼 자라는 것 같아요. 네, 틈틈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제가 엄마가 뭐 옛날에 조경에서 다닐 때 이야기, 그다음에 뭐 베이비 너를 업고 문화센터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너 초등학교 때 너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일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수시로 얘기해요. 특히 학원 가는 차 안에서.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지 않나요? 좋아해요. 재밌어 하더라고. 그랬었어? 그럼 그래, 나 자기도 그때 감정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엄마가 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지루하게 꼰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쵸, 뜻이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좀 아이들의 용어를 조금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네. 요즘 아이들 용어 네네.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열심히 연습해도 네. 모르겠고 금방 잊어버리고. 네, 맞아요. 네. 정말 가끔 네. 이게 무슨 단어지 하고 한참 고민하고 안 되면 찾아보기도 하고 해도 네. 이해가 안 되는 단어도 많던데. 네, 맞아요. 그걸 잘 쓰시나 봐요? 잘은 아니지만 그냥 아이 앞에서는 좀 망가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 아니고 망가진 모습이에요? 네, 저는 이 극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소극적인데 아이 앞에서만은 이로 보이자. 전혀 아이로 네. 안 보이세요. 네, 그래요. 네. 네, 검사하면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는 춤도 추고 막 진짜 이상한 행동도 하고 웃긴 막 행동도 하고 저 엄마 왜 저래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좀 거리감을 좁히려고. 친구 같지만 되게 좀 믿음직한 엄마? 믿는 언덕이 되는 엄마? 네. 그런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그죠. 좀 극과 극의 엄마. 원래 우리가 다 극과 극이지 않나요? 네,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할 수는 잘 없죠. 그렇지만 네, 일관성 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4가지 일을 벌써 4가지인가? 4가지 일을 하셨네요. 이제 그 K사 일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몸에 이제 이상 신호가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게 힘이 들었나요? 그냥 제때 검사도 못 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잘 못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위도 탈이 나고 이제 몸에 혹도 이제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그만을 두고 이제 지국장님 하실 때 네, 지국장을 그만두고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건강을 좀 챙기면서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집에 있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계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털레 걸어서 집 앞에 이제 복제관을 갔는데 기자를 뽑는다는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봉사였거든요. 기자는 뭔가요? 마을 신문을 만드는 마을 신문. 기자 봉사단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이거 하고 싶다고 하고 지원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2018년도에 이제 봉사라는 곳에 제가 입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선바위 신문 이제 기자 봉사로 시작을 선바위 하면서 신문 들어봤어요. 네. 봉사를 하면서 또 울산교육청에 나눔지기 봉사라고 또 아이들에게 학교를 찾아가서 뭐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뭐 종이 접기 해주는 그런 봉사가 있거든요. 그 2가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2018년도에. 제가 잠깐 궁금한 건 지금 아이들하고 하는 것과 그전엔 조경일과 호프 이거인데 지금은 아이들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즐거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아이들과 관한 봉사를 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네, 아이들이랑 하는 봉사하고 또 그때 봉사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직업도 경제적으로 있다가 없으면은 또 되게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퍼즐을 되게 좋아했어요. 스토크 같은 거. 수도쿠 알아요. 네, 그래서 좋아해서 그쪽 관련 자격증을 따서 이제 아이들 퍼즐 수업을 시작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네, 뭐 창의 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관련 이제 자격증을 그거 되게 해서. 재밌겠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봉사와 이제 퍼즐 수업을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봉사하시고 퍼즐 수업에 관한 봉사를 계속 하신다는 퍼즐 수업은 계속 하고 있고 일적으로 일로 하시고 하고 있고 이제 2가지 봉사는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네.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스펙타클한 직업과 액티브하시고 되게 열정적이신 스타일이시네요. 네, 하고 싶은 거에는 어떻게든 도전을 해보자. 그게 뭐 돈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돈이 작게 되든 뭐 많든 적든 일단 해보면 성취감을 맛봤잖아요. 그전에도 내가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아이들도 내가 해서 성취감 느끼고 이것이 또 나의 자존감도 올리고 또 이걸로 또 수입이 창출되면 참 좋은데 현재 아직까지 그죠 보면은 이 하고 싶은 일이 수입이 창출이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그럼 많았으면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진행해 오시고. 네, 하면서 이제 놀이를 제가 봉사를 하잖아요. 네. 놀이를 봉사를 하다 보니 이제 제가 6년 정도 됐거든요. 놀이 봉사를 한 지가. 매주는 아니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모집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받으면 이제 학교로 이제 나가는 거죠. 학교로 그럼 나가셔서 네, 교육청 네, 울산시에는 이제 전 학교를 다니면서 네.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료를 드릴 테니 수업을 방과 후 수업 네, 뭐 이런 방과 거? 후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뭐 센터 이런 시설에서 그래서 뭐 애들 뭐 봉사단체 하는데 하기 전에 좀 역량 강화로 좀 놀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요즘에는 도서관 보니까 네. 아이들에 관한 수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근데 주로 주말에만 평일에도 하거나? 있어요. 아, 평일 오후에? 네, 평일 오후에. 그러면 방학 때도 있고 네, 방학 때 특강 보통 놀이니까 특강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애들은 엄청 좋아했었어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엄마들도 네. 일단 엄마들은 뭐든지 창의적이고 네. 재미있어 하면은 다 보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보통 결석 진짜 많이 하거든요. 도서관은. 왜냐하면 무료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네, 의무감이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끊어놓고 한 그죠. 12주 하면 한 5번씩 못 나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놀이 수업 때 진짜 놀랬던 게 애들 결석하지 마라. 한 명이 안 나오면 다른 친구가 놀이는 여러 명이서 해야 재밌다. 그래서 결석 안 하고 와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정말 결석 거의 안 하고 4주 동안 애들이 와줬었거든요. 4주 내내 그룹으로 형성을 네, 하는 다 같이 수업이니까. 이렇게 노는 거니까 같이 놀아야 재밌다고 계속 그랬더니 그러면은 혹시 지금 뭐 약간 외람되지만 그렇게 놀이 소바하면서 약간 기억에 남는 그런 아이가 혹시 있으세요? 놀이하면서 학교 나가면 저희 사실 일회성이거든요. 1년에 걔를 진짜 제가 6년 동안 하면 걔를 만날 확률은 그냥 한 명이에요. 한 번이에요. 근데 아이가 한 번을 만나지만 그 다음 날에 혹시 다음 반을 가게 되는 경우가 되면 걔가 얼마나 달려와요. 달려와서 놀이 선생님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와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는 그 봉사 선생님들도 너무 보람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참 그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단순 놀이보다는 네. 뭔가 재미있고 좀 창의적이고 뭔가 네.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가 훨씬 재밌나 봐요. 네. 애들이 보면 그걸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순 놀이보다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변형된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 유행할 때 딱지치기. 네. 저랑 게임 한 판 하실래요? 이러잖아요. 딱지 한번 치실래요? 하는데 그때 선생님 오늘 딱지 만들 건데 근데 그냥 딱지가 아니다. 너희가 아는 딱지는 어떤 모양이야? 그러면 네모 모양이요. 이러거든요. 근데 선생님 네모로 안 만들 건데 그럼 뭐 애들 막 놀래요. 그러면 뭐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면 세모 딱지 만들 거라고 그러면 애들이 그냥 뻥해요. 세모 딱지를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를 다 한번 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저희 창의적으로 의논하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이제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배웠던 거, 이제 구성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 딱지놀이 같이 하시고. 네, 만들고 접고 딱지치기 같이 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친구랑 딱지 치는 것보다. 그래서 선생님도 몸으로 같이, 선생님이랑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참 신기하네. 보통은 네. 아이들끼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할 것 네.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그만큼 눈높이를 맞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이들하고 놀 때 이렇게 목소리도 텐션을 올려야 되고. 올려야 돼요. 네. 전 그게 되게 힘들던데 괜찮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진짜 솔톤 못 하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 말하는 게 네. 솔톤이 안 나오는데 놀이할 때는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번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막 춥고 하면 수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이 수업 할 때는 날라다녔었어요. 아이들 이렇게 마취제인가 보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랑 그랬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좀 대신 주워주세요. 저 허리 아파서 못 주워요 이랬는데 하다 보면 막 아픈 거 잊어먹고. 네, 아픈 거 잊어먹고. 그만큼 네. 요리 그 수업에 되게 열정적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왜 아프다가도 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는 그때는 괜찮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정말 그 역동적인 선생님이시네요. 네.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 직업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또 현재 또 다른 직업을 또 하시고 계신다는.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거를 하면서 제가
울주군 안에서 울주군 선발신문 기자를 하고 있고 네, 아까 뭐 네. 기자하시고 또 네. 리포트도 따로 하시고. 네, 울산 우리 동네 리포터라고 해서 울주군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리포터를 MBC 방송국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녹음을 하고 그러면 있고요. 울주군 뭐 그런 유적지를 소개하는 건가요?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돼요. 유적지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울주군에 뭐 새로 생긴 시설 아니면 뭐 봉사단체 이제 이런 거 아무거나 소개. 그러면 인터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방송국에 가서 그 프로가 있어요. 울산 MBC의 퇴근길 톡톡이라는 한 코너에 들어가요. 아, 네, 코너에. 생방송으로 가서 녹음을 직접 하고. 녹음을 하시는 네, 거네요. 녹음을 하고 방송에 바로 송출되는. 아, 그럼 바로 라이브로 방송. 네, 라이브는 오. 아니고 이제 오전에 제가 낮에 녹음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송출되는. 편집도 직접 하시고. 그거는 제가 아니고. 아, 편집을 네, 해주시고 편집은, 일단 녹음을 방송국에서 하시고. 하고. 녹음 저는 분량이 녹음만. 많아요? 방송 한 10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총. 녹음 조금 더 길게 하셨을 건데 편집해서 10분인가요? 다 나가더라고요. 아, 그럼 편집할 필요가 없을 네, 만큼.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송출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편집 없이 그냥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울주군 블로그 기자단, 그다음에 울주군 문화재단. 예술 블로그 쪽에 기자단은 뭘까요? 울주군에 있는 이제 소식을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울주군청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거. 그리고 울주군에 있는 이제 문화 소식 또 현재 서포터즈로. 블로그에만 이제 그쪽으로 계속 네. 울주군에서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울주군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주군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광범위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울주군 이제 천상 그쪽이라서 그쪽 근방으로. 천상이 유적지가 많죠. 천상은 유적지라기보다는 이제 경치가 좋고 이제 태화강 끼고 있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과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이제 2부에서는 그 지금 현재 또 하고 계신 작품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 잠시 쉬고 네 다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